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1일 정사 첫번째 기사 1413년 명형락 11년 임금에게 풍질이 발작하여 통증이 심하다. 참찬 의정부사 유정현이 소격전에 나아가서 북두 초제를 행하였다. 임금이 무릇 4일 동안 편찮으니 찬성사 유양, 병조판서 이숙번, 좌대원 이관 등이 이야기를 감제하여 올렸다. 좌정성 하윤이 친히 청사를 지어서 유정현으로 하여금 초제를 행하고 기도하게 하였다. 이튿날 대은에게 명하였다. 내가 본 뒤 풍질이 있었는데 그늘에 다시 발작하여 통증이 심하다. 지난밤에 조금 차도가 있었으니 경등은 우려하지 말라. 무릇 계문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계문하고 머물러 지체시키지 말라. 소격전은 조선조 때 1월 성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세운 전당이고 도교에서 나온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2일 무오 첫번째 기사 풍해도 해주 옹진 등이 황충이 들어 주 이삭이 마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2일 무오 두번째 기사 약시 중에 수고한 유양, 이광, 김토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각각 옷 한 벌씩 내려주고 또 양홍달, 조청, 김조에게 저화 각각 100장씩 내려주고 전이감승, 김토, 주부 이헌에게 저화 각각 50장씩 내려주었으니 대개 야기의 수고를 위로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2일 무오 세번째 기사 통사 최운 등이 명나라에 가서 물품을 바꾸는데 성실치 않아 순금사에 가두다. 사헌부에서 통사 최운 강유경의 죄를 청하였다. 최운은 국가의 포필과 인삼을 받아 경사에 가서 단견을 역환하는데 모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금사에 내려서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2일 무온 네번째 기사 각도에 파견된 경차관이 봉행할 사목을 정하다. 1. 화곡의 손실을 분간하고 답험할 것. 1. 각 고을의 의창과 군자의 곡창을 아울러 모두 수납할 것. 1. 백성의 이해를 탐문할 것. 1. 각 고을에 흩어져 사는 실량 수군의 원래의 수와 생산하고 물고 한 것. 그리고 각사의 현신하지 않은 노비를 아울러 출세하여 문적을 만들 것. 1. 각 고을 산성의 옛 터로서 수리할 곳과 새로운 터로서 조축할 곳을 순심할 것. 1. 각 고을 사고에 지은 간수를 이제부터 봉행하고 봉행하지 아니하는 수령의 성명을 아울러 추문할 것. 1. 각 고을 군기의 실한지의 여부를 분간하여 수령의 성명을 아울러 보고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생사는 출생이며 물고는 사망이고 사고는 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변에 빙 둘러가며 물을 댄 창고인데 태종 10년에 중국의 제도를 본따서 외방의 창고를 이처럼 만들고 곡식을 비축하도록 하였으나 운수에 폐단이 있어 성공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3일 김이 세번째 기사 세자의 일로 환자 박유, 유문희에게 장을 때려 유배시키다. 원지방에 유배시키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세자가 사람을 시켜 충녕대군에게 작은 매를 청하였다가 궁중에 몰래 두었었다. 임금이 이를 알고 크게 노하여 즉시 중관에게 명하여 세자에게 전지하였다. 매나 개 같은 애완물을 내가 일찍이 금절하였는데 어찌하여 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고? 이어서 대노 최두언을 잡아서 문초안이 대답하기를 이 매는 윤달마가 지난 여름에 기른 것입니다. 하므로 중관이 소환, 주희산 등을 잡아서 돌아왔다. 세자는 임금이 노한 것을 두려워하여 병이라 핑계하고 예굴하지 않으니 보득 권우 등이 청하였다. 부모가 노하여 매를 때려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못하고 거듭 공경하고 거듭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체가 편찮아서 대소신료들이 모두 예굴하여 문안드리는데 저하만이 홀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청하기를 두세 차례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임금이 박유와 유문희를 순금사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그 양자 소환,
강민, 한용봉 등이 일찍이 동궁을 모시고 매바지하여 몰래 사냥하는 이로써 세자에게 아첨하였으므로 임금이 본가로 내쫓으라고 명하였다. 이때 이르러 강인 등이 몰래 양부의 집에 와서 다시 동궁에 들어가 아첨하여 섬기기를 옛날처럼 하니 임금이 듣고 중관을 보내어 잡아왔다. 세자가 굳이 말렸으나 어쩔 수 없게 되자 노하여 중관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하니 임금이 더욱 노하여 내가 너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었다. 박유, 유문희 등이 인군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사로이 죄인을 숨겼으니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한등을 감하여 장 100대를 속받고 3천리에 유배하고 주휘사는 울주에 넣어주라고 명하였다. 경성부에 명하여 4월 이후부터 골문을 파수한 자에게 모두 매를 때리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임금께 문안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의 병이 빨리 나은 것은 경들이 기도하여 그리 된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이안우가 순성의 일로 상서하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이제 정부에서 순성의 일을 가지고 신에게 잘못 보고하였다고 죄책하고 대신과 근신 대원을 보내어 그 땅을 가서 보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바가 각각 달라서 일시적으로 뜻을 펴보려는 모책에만 힘쓰고 만세토록 백성을 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계책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비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관견 한두 가지를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이제 차신이 계문한 것 가운데 고만양에서 흑석의 암초 밖에 이르기까지 암초의 불이 있는 곳에 표마를 세운다면 비록 물이 얕을 때라도 배가 행선하지 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바람이 순하여 조수가 차면 배가 행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겠으나 만약 조수가 물러가고 물이 얕아져서 뭇배들이 다투어 들어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암초의 풀이 많이 있고 결에 굽은 해안이 없으니 반드시 배가 경복할 염려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고만량의 병선이 전라도의 조선을 운송하여 우잠서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패물하였습니다. 바다에 항거하는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군다나 다른 도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밝은 정흠입니다. 1. 전라도의 조선이 잔문고지에 이르면 군인들은 모두 나오게 하여 평저선에 태워서 속을 전제하고 남쪽 방축에 이르러 하전하게 하여 전수하되 북쪽 축 밖의 정박한 병선에 이르른 뒤에 돌아가기 위하여 평저선에는 따로 기인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뜻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전라도의 속은 9만석을 내려 가지 않으니 그 건사를 나누어 평저선을 태워 7차례 전수하여 북쪽 방축 밖의 병선에 이르른 뒤에 인해 돌아간다면 1개월 안에 오직 11만 물을 이용하게 되고 도를 뚫은 것은 하나의 소선을 용납할 정도일 뿐인데 한두 달에 운수하기를 끝마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별도로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옮겨주게 한다면 전라도의 백성이 남쪽 방축가의 가고에 운수하여 둘 것이니 5, 6월에 매우 때를 당하여 9만의 속을 다시 헤아려주고 받은 다음에 퇴거한다면 그 패단이 어떠하겠습니까? 7차례 전수할 때는 그 모손하는 곡식이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구마다 각각 평저선 10여 척을 둔다면 의당 70척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 한 척에 타는 사람이 반드시 20여인을 쓴다면 70척에 타는 군인은 1,400여인으로 계산되는데 그 군인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의 평저선에 싣는 바가 150녀석을 넘지 않으니 험해한 곳을 따라 7차례 헌수한다면 9만 속을 비록 반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 운수하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의 노고와 시름은 따라서 가히 알 수 있습니다. 1. 이제 대원이 도를 뚫은 것을 보고 다시 뚫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제방의 두둑을 물이 깊은 것에 높다랗게 쌓아서 메운 다음에 자연히 물이 깊어져서 배가 뜰 수 있습니다. 신이 어리석게 생각하건대 수원이 많지 않으니 날이 가물면 반드시 배를 띄우지 못할 것이며 또 각 방축에 돌로 솥으로 잇따라 쌓아 있지 않으면 매우
매우의 여름철을 당하여 반드시 범람하여 무너져 없어지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러한 때에 어떠한 사람을 다시 써서 수축하겠습니까? 실로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안행량은 물이 깊고 암초의 풀이 없으므로 근래에 배가 패물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으며 뱃사람들이 평탄한 도로처럼 보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를 버리고 험해한 땅을 굽어 쫓아서 이 백성들을 병들게 하겠습니까? 신은 어리석어서 오로지 하늘의 두려움만을 알 뿐이요 어찌 시상의 위험을 꺼리겠습니까? 임금이 박자청을 불러서 물었다. 원수와 수성이 서로 거리가 몇 리이냐? 내가 장차 원수에 거둥하여 마침내 순성까지 가서 친히 운하를 파는 것이 편리한지 그 여부를 보겠다. 박자청이 대답하였다. 양읍 사이에 큰 산이 있고 길이 또 험하므로 상체가 필요하실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가는데 내가 어찌 수고롭다고 생각하겠는가 하였다. 그때 하윤이 힘써 수성의 제방을 개척하자는 의논을 주장하니 아부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임금이 대언사에 명하였다. 순제의 일은 경들이 그 가부를 정하여 계문한다면 반드시 멀리 그가를 움직일 것도 없다. 김여지가 대답하였다. 지난번에 너댓 실로를 보내 형세를 가서 보았으나 오히려 그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신은 식량이 얕고 좁으며 오히려 그 형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들은 바로는 진실로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전조의 예왕, 쑥왕 말년에도 있었는데 모두 백성들을 동원해 운하를 파서 통하게 하였으나 그 효과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원수와 순제는 아주 가까우므로 그가가 한번 왕림하면 만세의 의논을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누리 만약 수만의 사람을 써서 열애를 걸린다고 하여 어찌 개척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친히 그 형세를 보지 않고 그 가부를 정한다면 의정부의 의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신은 임금이 착연한 사신을 말하고 하저는 바다에서 육지로 짐을 내리며 기인은 배를 타는 사람이고 가구는 임시창고고 실업은 농업을 제때 하지 못함이고 시상은 당세의 재상이며 예왕은 예종이고 숙왕은 숙종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견례량 등지의 바닷물이 붉어지다. 피와 같이 짙게 붉어지기를 3일 동안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세자의 일로 서연을 정지시키다. 세자 이사 유창, 빈객, 항상경, 조용, 병계량 등이 서연과 관속을 거느리고 예골하여 아뢰었다. 신 등이 재주가 없어서 능히 보도하지 못하여 전하에 노여움을 일으키고 세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불식하였습니다. 또 이제 전하가 편찮아서 대소신료가 분주히 기거를 문안드리지 아니함이 없는데 홀로 세자만이 문안을 드리지 않으니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할런지 저기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세자의 불식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했으니 어찌 잘못을 뉘우침이 있다고 하겠는가? 경등은 모두 대체를 아는 자들이니 한나라의 신하 사단의 말을 나타내어 그 허물을 면하고자 하나 지금 세자의 허물은 그것과는 다르다. 전일에 나의 사인에게 이름을 묻고서 이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어린 아이의 말이 아니다. 옛날에 세자를 피한 것은 모두 환관이나 빈첩의 참소로 말미암았으였다. 나는 이와는 다르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좋게 믿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지난번에 매와 개의 오락 때문에 문책을 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이것이 경등이 가르친 효과이냐. 내가 장을 때려 그 줄을 바로잡으려 하나 다만 그 은희를 상할까 두렵다. 경등은 우선 물러가라. 드디어 서연을 거두었다. 또 경성부의 원리에게 명하여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김여지에게 명하였다. 감히 세자의 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비상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사단은 한나라 원제 때의 신하이고 자는 군중 원제가 와 명중일 때 첨소에 들어가 황태자를 폐하자고 단언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헌감찰 김효생 등 7명과 권도를 파면하다. 사헌부 대사 윤향 등이 아뢰었다. 감찰 김효성, 유봉
중, 윤강, 윤왕, 이숙치, 최유구, 유함 등이 방주 감찰 김보중, 송관, 정기와 시기심을 품고 죄명을 엮어 몽롱하게 고과하여 선비의 기풍을 요박하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법률에 의하여 징계하소서. 순금사에 내려 장 60대를 속받으라고 명하였다. 감찰 권도가 상서하였다. 전일에 헌사에서 김효생 등의 조회를 신청하여 전하께서 순금사에 내렸습니다. 신이 마침 그때 제사 감찰 때문에 비록 서명하지 않았지만 실로 그 인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홀로 책임을 면하니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순금사에 나아가 자수하니 순금사에서 엄부의 장신이 오지 않았다고 하여 물리쳤습니다. 신은 저기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가 신을 순금사에 내려서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또 그기 스스로 생각하건대 옹패하는 것은 고금의 통한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옛날 성제 명왕은 간언을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간언을 두었는데 또 헌부를 두어서 모두 말할 바가 있으면 청납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성상의 총명을 넓히고 하정을 상달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신 등의 죄는 가히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헌사에서 아뢰기를 사실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신 등이 몽롱하게 고과하여 바른 것을 굽혀 잘못되게 하고 옳은 것을 받고 그릇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전하에게 이목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총명을 막고 가리운다면 옹패의 환이 먼저 이목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신은 비록 미열하나 성은을 외람되게 입어 감찰의 직에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어질고 밝은 대도에 능히 스스로 밝지 못하다면 그 성명에 누가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뇌정의 위험을 감범하고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어서 신에게 광망한 죄를 논한다면 신은 달게 죄책을 받겠지만 끝내 뉘우침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권도도 아울러 파직하였다. 옹패는 임금의 덕을 막아서 가려운 일이고 뇌정은 천둥 곧 임금을 말한다. 세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6일 임술 첫번째 기사. 서북면 길쭉 강계 등에 서리가 내려 콩 메밀이 죽다. 세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6일 임술 두번째 기사. 종정무에게 쌀 25석을 하사하다. 사송하였다. 세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7일 개의 첫번째 기사. 서북면도 채찰사 이천우에게 술과 약을 하사하다. 궁원과 내약을 내려주었다. 이천우가 아뢰었다. 잠정적으로 무주 약산의 성력을 정지하고 요해처인 안주의 성을 넓게 쌓았소서.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약산의 성을 아울러 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7일 개의 두번째 기사. 황주 목사 염치용과 풍에도 감삼 민약손을 취죄하다. 염치용에게 장 100대를 속받고 안동에 유배시켰으며 민약송에게 70대를 속받으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황주의 유학교수가 나득경이 기생을 거느리고 성전 근처에 거하였는데 목사 염치용이 이를 힐책하니 나득경이 몰래 염치용의 죄 10가지를 써서 감사에게 고하였었다. 감사가 안핵하여 다스리니 염치용이 마음대로 그 직임을 이탈하여 남몰래 서울로 들어와서 상왕전의 황관과 궁첩에게 감사를 침소하고 또 거처를 씻겨 감사의 죄 5, 6가지를 갖추어 사헌부에 정소하게 하였었다. 감사의 안핵 취죄한 보고가 잇따라 이르니 임금이 대은에게 일렀다. 염치용의 가비가 상왕전에 들어가 시첩이 되었는데 염치용이 등용된 것도 상왕의 청한 때문이었다. 이제 그 소위가 이와 같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황주 목사 염치용이 국고에 남은 쌀과 콩 300석을 사용하고 또 수군으로 하여금 매와 개를 사사로이 기르게 하고 제 마음대로 임지를 떠나서 병든 아내를 만났습니다.
풍에도 감사 민약송은 바야흐로 3월에 한창 농사철에 각 고을 수령과 함께 기생을 거느리고 풍악을 울리며 궁령을 범하면서 연회하여 술 마셨는데 술에 취하여 말을 달리고 경로하여 형벌을 잘못 써서 장기를 역마에 태우다가 이로 인하여 치사시켰습니다. 경력 5일째는 감사의 행동 거지를 바로잡지 못하였고 황주 판강 양여공은 또한 목사의 비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따라서 잘못 낭비하였고 찰방 김경은 법령을 범하여 연회에 나갔고 또 내관 김희정이 있는 곳에 마음대로 역마를 주었으며 지봉주사 송남직은 그 관중의 저화 미국 어물을 사살의 기관과 여기에게 주었습니다. 청컨대 모두 죄를 주소서. 순금사에 내려 죄를 다스리니 염치용은 죄는 참형에 해당하였으니 명하여 한등을 감하여 자자하여 먼지방에 붙여 하게 하였고 민약송의 죄는 장 80대에 해당하였으나 또한 한등을 감하였고 5일째 양여공 김경 송남증의 죄도 아울러 한등을 감하였다. 하윤이 예고라에 청하였다. 염치영은 소신의 외손의 양부입니다. 그 남은 곡식을 관중의 용도로 하고 자기에게 드리지 않았으니 청컨대 용서하소서. 자자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양여공이 상사의 그 죄를 변명하였는데 염치용과 다른 점이 있었으므로 고신을 거두지 말고 또 부처를 면제하고 단지 장 100대를 속받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9일 을축 첫번째 기사 동북면 함주에 매를 진상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9일 을축 두번째 기사 전상이 중추원산 남씨를 용서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0일 병인 첫번째 기사 서북면 희천 강계의 이주 벽동에서 황충이 일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0일 병인 두번째 기사 종친의 딸을 옹주로 봉하다. 이간대군의 딸로서 졸한 총재 김한의 처와 진안대군의 딸로서 대우군 이숙명의 처와 전판관 안종념의 처와 회안대군의 딸로서 조신원의 처와 전부사 박경무의 처를 옹주로 삼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0일 병인 세번째 기사 유원비를 날조한 회양사람 정성을 베다. 회양사람 정성을 참하였다. 정성이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 올봄에 마땅히 대군을 일으켜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봄 축일에 행행하면 봄의 소가 서로 싸울 것이다 하였으므로 순군사에서 안율하여 아뢰니 참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1일 정묘 첫번째 기사 병조의 건의로 취강령을 개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이 앞서 흥부에서 병사를 맡았을 때 취각병령은 이제 본조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이제 다시 상정하여 아뢰입니다. 만약 용병을 한다면 병조에 입직한 당상관은 친히 분명하여 선자기를 받아서 여러 골문 밖에 세우고 취각합니다. 입직한 총재 및 상호군, 대우군, 호군, 내금이 별시위, 갑사 등으로 하여금 모두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 각 골문을 수비합니다. 무릇 이를 맡은 것이 있으면 감히 빠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출입을 금지합니다. 명소를 받고 출입하는 자는 이러한 제한에 두지 않습니다. 출근한 각 군의 총재와 각 위의 상호군, 대우군, 호군, 내금위, 별시위, 응양위, 당번한 도성위 절제사는 취각의 소리를 듣고 즉시 예골하여 걸문 밖에서 각 위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임금이 특별히 장수를 불러 친히 사기를 주고 각각 직문기를 내려주면 곧 나가서 땅의 저기 한 데에 따라 여러 골문 밖에다 세웁니다. 총재 이하 군사가 그 군의 직문기를 보고 출령하고 명을 받은 장수가 병조의 호령을 듣고 시행합니다. 직문기가 없이 명령을 내는 자나 직문기를 보지 않고 출령하는 자나 상시에 병조의 문계가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으는 자는 모두 모욕죄로 논하되 만약 명령을 범한 자는 사람들에게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사실을 고하는 자는 3등을 건너뛰어 직으로 상주고 범인의 가재와 땅과 사람을 주며 무고한 자는 반주하며
수의 순작 등의 일은 한결같이 전에 내린 교지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명소는 임금의 명령이고 반좌는 무고하고 무죄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데 대해 피해자가 입은 만큼의 형벌을 주는 제도이다. 태종시국 26권 태종 13년 8월 21일 정묘 두번째 기사 감찰과 대론한 이유로 비혐한 사헌부의 직임에 나올 것을 명하다. 사헌부에 명하여 직임에 나오게 하였다. 처음에 헌부에서 일찍이 감찰 등과 더불어 대론하는 일 때문에 비혐하고 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윤향 등이 아뢰었다. 김효성 등이 작은 일을 가지고 동료를 해치고자 하여 몽롱하게 고과하고 도리어 신등을 몽롱하게 계문하였다고 상서하여 대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옛부터 감찰과 대장은 서로 힐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신등이 더불어 입을 비추기면서 서로 힐난하는 것은 그 죄가 큰 것인데 다만 파직만 시키니 신등은 실로 유감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파직하였으면 이미 족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윤한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모두 용렬한 자질을 언관의 자리를 분에 넘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옥하고 허물을 바로잡는 보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송을 변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천심에 만에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효성 등의 죄를 청하니 곤도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헌사에 고든 것을 굽혀 잘못되게 하고 옳은 것을 변하여 그릇되게 하며 이미 전하에게 이목의 신하가 되어서 도리어 청총을 맞고 가리워서 옹패의 환이 먼저 이목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진실로 황공하고 진실로 들어오며 실로 무한하고 실로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생각하건대 총명을 가리우고 막는 것은 비록 상료에 있다고 하나 무릇 신자가 된 자가 함께 그 법을 범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신등은 이미 이목의 관원이 되어 먼저 스스로 직사를 폐하고 옹폐하의 환을 만들었은즉 죄는 불충을 간범하였으므로 죽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청군이 비록 융숭하여 말을 보라고 명하였으나 신등은 무슨 명목으로 이름을 모칭하고 권세를 빌어서 조단에서 사부를 보겠습니까? 또 권도의 글 가운데 이르기를 변명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은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하였는데 신등도 또한 생각한데 신등의 죄를 핵실하여 권도의 말이 무고가 아니거든 신등을 불충의 전에 두어 천만세의 총명을 가리우고 막는 자의 귀감을 삼으소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권도 등은 처음부터 교지를 받들지 않고 동료를 모함한 죄이므로 그 율은 장에다가 도용하는 데 해당합니다. 마지막에 총명을 가리우고 막는다고 신등을 무고하였으니 그 죄는 더욱 무거우니 반좌의 율은 국가의 상흔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순금사에 명하여 여러 대원과 같이 본부의 장무로 하여금 권도 등과 대질하여 골정해서 교송하게 하였으니 피차의 곡직은 천명이 이미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제하소서. 지사간원서 신 안질 등이 상소하였다. 기망의 풍조가 한번 일어나면 요행의 습성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남을 속여 죄를 빠뜨리나 나중에는 임금을 속여 그 뜻을 펼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의 밝은 군주의 응당 깊이 성찰할 바입니다. 이제 감찰 권도가 처음에 김효성 등과 더불어 틈을 엮어서 미묘하게 동료를 모해하니 그 뜻이 가증스럽습니다. 헌부에서 그 시비를 안핵하고 신청하여 과제하였습니다. 이는 김효성, 권도 등이 작은 징계로서 크게 깨달을 때입니다. 저들이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성을 내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상사하여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도리어 헌부에게 이르기를 옳은 것을 변하여 그릇되게 만들어 총명을 옹패한다고 하였고 김보중에게 망령되게 이르기를 계사의 때를 읽고 교지를 폐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교지를 폐각하거나 총명을 옹패하면 모두 간신에 부도한 일이니 어찌 사사로운 분함으로 고짓 좌명을 얽어 만들어 총을 함부로 범하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헌부로 하여금 김효성, 권도 등과 함께 다 골정에 나오게 하여 친히 곡직을 결단하고서 헌부로 하여금 직사에 나오게 하고 김효성 등을 파직하였습니다. 권도 등이 도리어 말하기를 전일에 변론할 때 우리들이 발명하자 성상이 이에 죄를 감하였다고 하고 헌부에서
현보에게 이르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전하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퇴장을 면제하고 법으로 엄히 다스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김효성, 권도 등이 교지를 허황하게 읽었고 옹표를 함부로 말한 죄를 다스리면 공도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로는 대질이며 천심은 임금의 마음이며 상료는 근신이고 천구는 임금의 사랑이고 저는 법이며 교송은 서로 같이 송사하는 거고 천명은 임금이고 폐각은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전 인영부 사윤 황자후가 호패법을 올리다. 상언하기를 국가에서 비록 제인이나 화척의 무리들로 하여금 유의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호패가 있지 않은 까닭으로 이사하는 것이 무상하고 농업을 일삼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비단 이러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호패를 지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에 앞서 호패를 말하는 자가 또한 많았다. 나 또한 항상 이를 행하고자 하였다. 그 시산 양부의 와 각사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정부에서 제군 기로 문무백관을 모아서 호패의 법을 의논하니 행할 만하다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쪽을 따라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호패의 법은 지난해에 시행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으나 내가 곧 중지시켰다. 이제 시행하고자 하여 백사로 하여금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가하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 또 호패의 설치는 백성에게 해가 없고 나라에게 유익하며 또 초법의 시행이 이로 말미암아 쉽게 행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예예하였다. 호패는 조선조 때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신분 증명서의 폐이고 유이민을 막고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역을 부과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이때 황자후 등의 건의로 1413년 태종 13년 9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직무를 소홀히 한 내시별감 허초에게 장 100대를 속받도록 명하다. 애순이 경상도에 이르러 치게 하였다. 신이 싸가지고 온 축은 회계제의 축이 아니고 바로 한강 목명제의 축이었습니다. 제사시기가 이미 가까우니 다시 길이를 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여지가 아뢰었다. 축문을 쓴 것은 역삭의 임무이요. 향축을 봉하는 것은 내시별감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향실별감 허초가 잘못 봉하여 애순에게 준 것입니다. 임금이 예방대응과 축을 쓴 자도 또한 죄가 있다 하고 헌사로 하여금 추획하여 드디어 모조리 순금사에 내렸다. 허초는 죄가 장 100대에 해당하고 역삭 김상정은과 예방대응 항상득 등의 죄는 퇴 40대에 해당하니 허초에게 장 100대를 속받도록 하고 한상등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너희 죄도 작지 않으나 특별히 너희 어미가 연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우선 용서한다. 역삭은 나라의 제사에 축문을 쓰는 일을 맡아보던 관원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2일 모진 첫 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2일 모진 두 번째 기사 노비문적의 인신을 위조한 전 호조의랑 박여곤의 조회를 형조에서 청하다. 박여곤이 노비문적에 착인한 자리를 문질러버리고 마음대로 명자를 쓰고 인신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던 까닭이다. 조회 1등을 감하라고 명하니 하윤이 송나라 조변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위조한 것이 유사하기 전에 있었고 사용한 것이 유사한 뒤에 있었다면 유사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았고 유사한 뒤에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법으로는 모두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박여곤의 일은 유사한 뒤에 발각되었은즉 추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자만을 위조한 죄로 서로 소송하여 논제함이 가하겠습니다. 임금이 옳게 여겨 인신을 위조한 죄를 논하지 아니하였다. 조변은 송나라 신종 때의 참지정사 호는 지비자 고관을 무수하지 않고 그 잘못을 탄핵하여 철면 어사란 칭을 받았다. 저서에 조청 헌집이 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약 박년수를 공주 유성 온정에 보내다. 태종실록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종정무에 객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순간의 직무를 소홀히 한 대우군 남궁계를 파직시키다. 병조에서 아래였다. 남궁계가 별로 재득이 없으면서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지위가 산품에 이르렀으니 조심하여 본공함이 그 직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이에 순간이 되어 함부로 신병이라 이끌었으니 그 죄가 첫째입니다. 점순한 뒤에 본주에 고하지 않고 사제로 물러가 잤으니 그 죄를 둘째입니다. 행순할 때에 자기가 할 일을 친히 하지 않고 갑사를 대신 시켰으니 그 죄가 셋째입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려 군정을 엄하게 하소서. 다른 일을 면제하고 파직하라고 명하였으니 원정공신이기 때문이었다. 점수는 정구하여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3일 기사 네 번째 기사 곽승우, 김만수, 최윤덕 등을 중군 좌군 우군 절제사 등으로 임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3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번식시킬 말 100여필을 강화도 길상사에서 방목하다. 열필마다 1둔을 만들어 목자 이명을 정하고 주위에 담장을 둘러서 말이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막았으니 사복시의 청을 따른 것이다. 둔은 말을 치는 곳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조선 두 척이 강원도에서 침몰하니 동북면 조운을 파하다. 임금이 놀라 탄식하고 즉시 정부에 전지하였다. 강원도의 풍파는 험악하고 또 그 인민이 배를 모는데 익숙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동북면의 조운은 의당 즉시 파하도록 하라. 지난달 정부에서 경상도에 속은 3일이면 김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동북면에서 육시로 운수한다면 어찌 불가하겠는가. 우마가 비록 곤패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4일 정오 두 번째 기사 초벌 석적 등지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풀을 베는 것을 허락하다. 광주에서 전지하였다. 초벌 석적 등지는 일찍이 본궁의 풀을 베는 땅이었으므로 그무로는 백성들이 풀을 베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대원들과 성정색 윤흥부 등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외구의 포로가 되었다가 경상도 고성으로 도망온 전득여 등을 요동으로 보내다. 지사예원사 강방우를 보내어 전득여, 정량욱 등 사인을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정득여 등은 중국 영파부의 백성인데 일찍이 외구에게 포로되었다가 이제 도망하여 경상도 고성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보낸 것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하윤이 추천한 장유신을 풍해도 채방사로 임명하다. 장유신은 본래 시정인이었는데 당약으로 납을 재련하면 은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아무 효과가 없었다. 하윤이 청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온정행차를 중지할 것을 청하나 윤하지 아니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충주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돌려주도록 종정무가 청하다.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형조도관에서 실무를 담당한 장무조랑 최자하에게 노비 결송의 수를 묻다. 노비의 결송한 숫자를 물었다. 노비를 서로 소송하는 것과 양천을 미결한 것이 얼마쯤 되느냐.
판결한 뒤에 다시 소송한 자도 또한 있느냐? 최자하가 대답하였다. 판결한 뒤에 다시 오결이라고 정송하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서로 소송하는 일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 미결된 숫자는 신이 마땅히 본사에 물러가서 상세히 고찰하여 아뢰겠습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와 도로의 거리에 대한 족자를 바치다. 본국의 지도의 돌이 식수를 그린 두 족자를 바쳤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2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녹봉목서의 토지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승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풍해도에 이속한 군자전 3만 9천 결에 안에 녹전 1만 2,275길이 있습니다. 만약 녹전으로 경기에 옮기면 경기의 군자는 완전히 부족할 것이며 또 경기 안의 주군에는 녹전으로 절급한 예가 없으니 의단 녹정으로 그 도에 되돌려 설치해야 합니다. 또 서북면 부근 황주, 안악 등지의 녹전을 연안 배주 등지로 옮기소서.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모두 편하다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순금사 겸 박사 판사 박은의 건의로 사형을 행함에 있어 삼복법을 시행하다. 그대로 따랐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신이 경제육전을 상고하니 사죄에는 삼복한다 하였으나 이제 형조 순금사에서 일찍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육전에 의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이제부터 현관이 의당 거행하도록 하라. 삼복법은 사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는 법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간척 백관의 여손이 입역하는 법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그 전조에 있어서 신량역천인자 가운데 오직 검척의 딸만을 기생의 구실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구실이 없었습니다. 고초에는 사제감에 속한 신량 신군의 딸은 모두 구실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빌건대 간척 백관의 등의 사람들의 여성 가운데 임진년의 수교 이후 종량 한 자는 전조의 판정 백성의 예에 의하여 입역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정 백성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의 판정 백성은 전라도 능성의 속성 김씨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종묘의 전신에 새 수를 쓸 것을 명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게서 송사처리 규정을 올리다. 결송의 방법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사에서 1원씩 방을 나누어 송사를 들으므로 원이 할 때 이르면 다른 방에 호번한 문적을 능히 정하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송이 지체되게 됩니다. 빌건대 정랑 좌랑 각 이런 식으로서 1방을 만들어 참의와 더불어 상량 확정하여 결절하게 하며 만약 공초를 받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례에 의하여 온 사에서 서합하여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소서. 빌건대 계문한 바와 같이 공초를 받아 위반할 경우에는 오직 그 방의 이원만이 참의와 함께 같이 서결하게 하고 만약 1원이 걸하게 되면 다른 방의 통달 영민한 자 1원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는 편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인은 대간에서 안견을 서리할 때 대간의 관원이 둥글게 두루앉아 의논하고 그 가부를 서결하던 제도인데 이때 대간의 관원은 직위의 고하를 물론하고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0일 병자 5번째 기사 전의감에서 중국약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전의감의 당약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30일 병자 6번째 기사 대마도 관령 원령이 예물을 바치고 해적을 금할 뜻을 밝히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정축 첫번째 기사 노비 중분법을 세우다.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하윤 등을 인견하고 말하였다. 국초에 태조께서 소송하는 것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그 소송하는 노비는 당시 전득한 자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제 도관에게 묻기를 소송한 자가 대개 2천이니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당시 전등한 자에게 준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원망할 것이요 만약 중분하여 양인에게 준다면 본시 동종인지라 반드시 그 원망은 없을 것이다. 대저 골육 사는 자는 이러한 까닭이 생기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였다. 이는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한번 시행되면 서로 소송하는 사람들도 명일에는 반드시 서로 웃고 말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등이 만약 옳다고 생각한다면 속히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회에서 소송하는 것은 의당 금일로서 한정하도록 하라. 정부에서 계본을 올렸다. 노비의 쟁송은 여러 해가 되도록 끝맺음 짓지 못하여 골육상장하고 풍속이 불미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9월 초 1일 이전에 중회에서 소송하던 사건은 양쪽에 중분하여 결급하고 만약 소송한 자 가운데 한쪽의 수가 많고 다른 쪽의 수가 적은 경우이면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주며 노비의 수가 적어 중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뒤에 태어난 노비로 충당하여 주고 강장하고 노약한 것을 두루 합하여 제비를 뽑아 중분하며 경중은 10월까지를 하나며 외방은 12월까지를 하나에 나누어 주기를 끝마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노비 중분법은 조선 초기 노비의 쟁송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태종 13년 9월에 왕명에 의하여 소송 중에 있는 노비를 원고와 피고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한 제도이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정축 두번째 기사 세자 빈객 한상경을 서연에 출사하게 하다. 세자 빈객 한상경 등을 불러서 서연을 출사하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였다. 세자가 학문을 패한 지가 날짜가 오래된다. 내가 차마 보지 못하여 다시 마땅히 힘을 써서 가르치고자 한다. 만약 또 개전하지 않으면 다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또 판경승부사 이지숭 등을 불러서 말하였다. 세자궁 안의 일은 이제부터 하나라도 차오가 있으면 마땅히 법으로 논할 것이니 그리 알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정축 세번째 기사 철옹 평강에서의 사례벌 검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정축 네번째 기사 의정부 제안대로 호패법을 정하다. 첫째는 이러하였다. 형제는 길이가 3촌 7분, 너비가 1촌 3푼, 두께가 2푼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를 모지게 합니다. 2품 이상은 상아를 쓰나 녹각으로 대용하고 오로지 예골할 때에만 사용하며 4품 이상에는 녹각을 쓰나 황량목으로 대용하며 5품 이하에는 황량목을 쓰나 자작목을 대용하며 7품 이하에는 자작목을 씁니다. 위에서는 아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위의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인 이하는 잡목을 씁니다. 경중은 한성부에서 외방은 각 개수관에서 일을 맡아보는데 본인으로 하여금 패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며 끝나면 바야흐로 착인하도록 허락하고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자는 나무를 바치도록 허락하여 공장으로 하여금 만들어 주도록 하소서. 둘째는 이러하였다. 면의 그런 2품 이상은 아무관이라 쓰는데 시직 산직이 같으며 현관 3품 이하는 아무관이라 쓰고 산직 3품 이하는 아무관이라 성명을 거쳐 아무곳 아무리라고는 때 쓰는데 서인도 또한 같으며 다만 얼굴은 무슨 색이고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덧붙입니다. 군관은 직차에 얽매이지 않고 아울러
아무군 아무패 소속이라 쓰고 신장은 몇 척 몇 촌인지를 쓰는데 시직산직은 모두 같습니다. 잡새기는 아무역 사람 아무곳을 쓰고 종들은 아무집종 나이 얼마 거처 아무곳 아무리 얼굴색 수염이 있는지 여부 신장이 몇 척 몇 촌에라 써서 화인을 찍되 현관은 착인을 면제합니다. 셋째는 이러하였다. 호표의 명령은 오는 10월 초 1일에 영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 1일까지 지급하기를 끝마칩니다. 만약 패를 바치고 호패를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중형으로 논지하며 그 기일 이후에 호패를 받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징고하도록 허락하여 제서 이 이율에 의하여 논제합니다. 만약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각각 2등을 감합니다. 유의하는 자는 1등을 감하며 2장 수령으로서 능히 고찰하여 본거지로 쇠한하지 못하는 자는 각각 2등을 감하며 관진의 관리로서 호패가 없는 일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자도 또한 2등을 감합니다. 호패를 위조하는 자는 위조 보초유를로서 논지하여 호패를 잃어버리는 자는 불능위율에 의하여 태형에 집행하고 다시 지급하며 호패를 함부로 두는 자도 불능위율로서 태형을 집행하되 나이 70세 이상 10세 이하는 논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정축 5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이안무가 신무 5개를 올리니 간합하고 의정부에 내리다 임금이 간합하고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1. 무릇 방어하는 법은 바다에서 싸우는 것과 육지에서 지키는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패할 수 없습니다. 도내 55주의 원래 정한 선군의 수는 5,537명이며 시위군이 2,754명이며 인데 각각 군적을 만들어 수륙의 방비가 가히 결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날 추가하여 정한 선군이 1377명인데 다 연해의 시위군을 취하여 기성군을 충당하였습니다. 만약 왜구가 있어서 배가 없는 곳을 엿보아 육지로 돌입한다면 장차 무슨 군사로서 일을 맡겠습니까? 또 성군은 비단 사의 능력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육물의 여러 연구나 영전, 자염의 역사를 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기성군에 충당된 시위군 안에는 일찍이 현직을 지낸 자가 양부의 자손이 모두 소속되어 있어서 오로지 그 역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조의 존비에 등급이 있지만 문음을 승습하는 범에는 섭섭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해변의 각 고을에 추가하여 정한 성군 안에 시위에 가담한 자를 골라서 패를 만들어 정속하고 육군 가운데 각 고을 시위군 안에 선군에 가담 한 자를 골라서 정속한다면 연해와 육지의 방어가 양쪽으로 온전할 것이며 유음자손도 또한 운망이 없을 것입니다. 위의 조목은 의당 한결같이 아랫 바대로 하소서. 1. 도내의 정도는 서울에서 거리가 가까운 까닭으로 사람들의 소유한 노비 가운데 가계가 풍부한 자가 외방의 역을 피하려고 꾀하여 무수전패 경패에 속하기를 구하며 다만 공각을 친점에만 응하고 전장에 물러가 거주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원컨대 위의 항목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향의 군역에 차정하게 하소서. 위의 종목에서 경중의 호적에 붙여서 한성부의 명문을 가진 자 외에는 한결같이 아랫바대로 하소서. 1. 일찍이 내린 교지에 공사천구와 양녀가 상관하는 것을 일절 모두 금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법령을 범하는 자는 사람에게 징고하도록 허락하여 율에 비추어 논죄하되 포를 200필 징수하여 진관 사람의 상을 주며 강제로 이의시키고 상관한 남녀와 그 소생은 아울러 모두 속공시키되 본주 가운데 정상을 알지 못한 자는 논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 공사천구 가운데 양녀를 번간한 자가 자문 많은데 그 종은 본주가 정상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모두 면죄시켜 속공하되 양녀는 기거관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파하여 저것을 보태는 것이니 그 자손이 대대로 천역을 한다면 어찌 공사에 다름이 있겠습니까? 원컨대 법도를 세워 한결같이 모두 금단하소서.
그 유를 범하는 자는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되 그 여자들로 하여금 영구히 공천으로 삼지는 마소서. 만약 중범을 자행하는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3년 동안 도역시킨 뒤에 그 집으로 방한한다면 또한 좋게 징계할 것입니다. 위의 조목은 한결같이 아는 대로 바대로 하소서. 1. 적서의 분별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과 같이 문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이 서첩에 이끌리어 적처를 함부로 버리고 자손으로 승중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홍주 사람 고전서 이파가 처음에 이씨에게 장가들어 아들 이상을 낳았는데 이상이 나이가 장성하여 취약하여 진사에 합격하고 아들을 5인이나 낳았으나 이파는 마침내 이씨를 버리고 고 최유룡의 첩 마가녀에게 이끌려 이상으로 하여금 문에 발걸음을 못하도록 하고 도리어 마가녀의 전 남편 아들 최서의 딸 보대에게 노비 3구를 주었습니다. 또 수양 삼촌 제주 목사 유님에게 노비 24구와 가사 전노을 포존을 주었는데 모두 이파가 손수 쓴 문계였습니다. 신사년 가을에 이파가 죽으니 이상이 승중적자로서 여묘살이를 하였습니다. 유님이 다만 전득한 노비 19만을 머물러 두고 그 나머지 노비와 가사 토존 기명을 다 이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상이 상제를 마친 뒤에 보대가 전득한 계집종 만양과 사원을 잡아두니 최서가 관에 소송하여 거의 3년이나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이파의 문계에 얽매여 만향을 빼앗아 보대에게 돌려주었는데 이상이 다시 소송하여 아직도 미결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최서와 보대가 함부로 전득한 노비를 거두어 이상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적처를 가베이 보고 서첩에 이끌려 이와 같은 패습을 이루는 자가 간혹 있으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상세히 행문하여 문계에 구애하지 말고 취지하여 바르게 결정하여서 풍속을 권려하소서. 위의 조목에서 부모의 문계를 쓰지 않는다면 장차 즐겨 효도를 다하지 아니할 배단이 있으니 전대로 문계에 따라서 바르게 결정하게 하소서. 만약 유님의 경우라면 수양으로서 문계를 가졌으니 전득한 노비와 재물을 그 아들에게 돌려주었으니 그 의리가 가상합니다. 마땅히 가자하여 후인을 권려하소서. 1. 외방의 주연에서 둔전과 어염의 이익이나 형옥의 판결에 태영, 장영의 속받는 것을 능히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므로 관에서는 쓸 데가 없습니다. 전년에 또 조화를 세공하라는 명을 내려서 주군현의 대소에 따라 바치는 수에는 각각 등차가 있어서 많은 면 500장에 이릅니다. 이제 수나 발점을 당하여 다투어 서로 받아들이는데 빌건대 세공을 면제하여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위의 조목은 옛날같이 그대로 하소서. 자염은 소금을 굽는 일이고 경패는 한량 출신의 무수전패와 양인의 출신 시위패를 말한다. 한량 출신 가운데 과정개혁 이후로 새로 국영시위하는 자는 군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무수전패라 하여 양인 출신의 의무병력을 시위패라 하는데 세조 3년 1457년에 무수전패 경시위패를 일반군사로 취급하여 화폐 1패로 만들었다. 승중은 제사를 이어받아 지내는 것이고 세공은 해마다 공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정축 6번째 기사 금교에서 경천까지 이르는 찰방을 역성으로 개칭하다. 의정부에서 아래였다. 경기에서 의주까지의 각 역은 모두 사신이 지나는 곳입니다. 연세에서 초연까지 서북면 생양에서 이순까지 모두 역성이라 칭하는데 오로지 금교에서 풍해도 경천까지 찰방이라 칭하니 미편합니다. 빌건대 역성이라 칭하고 감사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 무인 첫번째 기사 동교에 나가 매산형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3일 기묘 첫번째 기사 예조판서 황해의 건의로 성균관을 수리하고 식당을 신축하기로 하다. 학궁을 수선하였다. 외조판서 황해가 아래였다. 성균관의 동서제가 협착하고 학생이 너무 많으니 병이 날까 걱정됩니다. 청컨대 개수하여 짓고 또 식당도 연건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3일 기묘 두번째 기사
대사원 윤향이 종친의 서울 구별 문제와 공신전 별사전의 세습 문제로 상수하다. 소요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이원계 이화 등은 이미 종실의 지파이었는데 그 자손이 이에 왕자 완송과 더불어 자귀에 병렬함은 분별이었고 오로지 기천에 등차가 없다고 이미 일찍이 일일이 갖추어 계문하였습니다. 지난날 19일에 이지숭에게 판경승 부사를, 이징에게는 순성진 병마사를, 이흥발에게는 장년진 병마사를 제수하셨습니다. 신등은 거기 듣건대 나라는 예로 다스린데 예는 존비와 기천을 변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었고 이름은 물러나게 할 수 없고 분별은 범할 수 없음이 천지의 상경이고 고금의 통이라 하니 일시적으로 사정을 쓸 바가 아닙니다. 또 고신을 석영하는 법은 비록 아래 사람에게 있으나 오히려 또한 족속과 적설을 분변하여 하류를 맑게 하는데 하물며 이지숭 등은 천황의 분파이고 지류이며 또 맑지도 않은 자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더러운 것과 받아들이는 도량과 친애하는 은희로서 높이고 사랑함이 지극하여 서울 출신의 천한자로 하여금 위로 금지 오겹의 귀한 신분에 섞이게 하나 신등은 직책이 헌사에 있으므로 어찌 감히 법을 굽혀 사언을 펴서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고 조정에 누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신과 이흥발은 나라의 우환이 있는 때를 당하여 변방지방에 나아가 수자리를 사니 잠정적으로 그 고신에 석영하겠으나 이주성은 관정이 높고 직위가 높으므로 실로 그 분수에 넙치며 또 두 사람과 비할 바가 아니니 어찌 감히 석영하여 통과시키겠습니까? 엎드려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고신에 석영하는 법이 이와 같은데 이르렀다면 그 옛날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상수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전조 말년에 기강이 흐트러짐은 사전에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 태조가 잠재해 계실 때 건의하여 폐단을 혁가하여 경병을 없애고 백성의 기운을 소생시켜 국용을 넉넉하게 하였으니 우리 동방의 천만세 생민의 복락과 이익은 실로 전제를 바로잡은 데 힘입은 것입니다. 나라를 개국하고 시초에 어질고 지혜로운 신하와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로서 ik대 협찬하는 자는 공이 일시에 그치지 않고 그의 장차 사직과 더불어 시종해야 하므로 공을 보답하는 전장은 토전을 상주어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먹고 살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뒤이어 정사공신, 좌명공신도 아울러 모두 토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하께서는 또한 대대로 전하게 하고 이를 육전에 새겨서 우대하여 보이심이 끝이 없으니 진시로 정사 좌명의 공훈이 개국보다 못하지 않으며 만세에 힘입어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원종공신의 경우에는 시종, 훈구에게는 진시로 상을 후하게 주는 것이 마땅하나 살아서 가만히 앉아서 공전의 수입으로 먹고 살며 죽어서는 자손이 죄를 용서받는 은전을 받으니 홀로에 대한 보답이 가히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일시의 전지로서 별사전이라 칭하는 것이 전지의 결수가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세전하는 예에 넣으니 대저 전토로서 공에 보답하는 법이 비록 아름답기는 하나 본조의 한정된 전토를 가지고 또한 모두 세전한다면 사세가 후세에 전할 수 없으며 토전의 부족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일시의 공으로서 삼공신의 예에 참여하여 같이 세전의 은시를 받는다면 대소의 공과 가볍고 무거운 상이 또한 어찌 구별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삼공신 외의 공신전 별사전은 세전을 시키지 말자고 하여 정부에서 이미 일찍이 계달하여 윤허를 받고 이를 중요히 반포하여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명이 있으시기를 사패의 사손에게 상전한다는 글이 있으면 세전하도록 허락한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생각한데 가볍게 스스로 법을 고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전조와 같은 사전의 폐단이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며 장차 태조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불과 수세를 가지 못하여 그치고 땅을 쓸어버리듯이 없어질 때를 볼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삼공신 이외의 원종공신전과 별사전을 없애고 의정부에서 수교한 것을 위하여 세전을 허락하지 말고 영세의 전장을 내리소서. 회군공신의 경우에는 공요의 역에서만 다만 의가하였을 뿐이요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없으니 이로써 공을 칭한다면 이미 후세의 신을 전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전제는 오로지 세전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안연히 앉아서 먹고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이 전지를 가지고 국용에 충당하여 길이 문명의 상을 없애소서. 정부에 내려서 상량 의논하였다. 천황은
임금이 황통이고 삼공신은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을 말한다. 사패는 패를 내리며 공료는 요동의 정벌이다.